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처음 언급한 데 이어 헌법에까지 적어놓으라고 지시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온갖 남북관계의 상징들을 없애기로 한 건 물론이고 통일부의 대화 상대인 조평통이라는 기구도 폐지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본인 아버지인 김정일,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남북관계 업적까지 모두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겠다며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툭하면 미사일 쏘고 툭하면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데 진짜로 전쟁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가 굳이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라는 우리로 치면 정기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 그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라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전쟁에 대한 언급을 전부 다 모아보면 김정은이 전쟁을 먼저 할 생각은 없다고 실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미국이든 한국이든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먼저 전쟁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의 전쟁이나 전쟁 준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인 도발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신들의 필요한 민족관계 폐기의 명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미가 자신들에게 전쟁 위협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획책하고 있는 남쪽을 민족관계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물론 우발적인 충돌은 당연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북 간에 남아있던 소통의 통로가 사실상 다 닫혀 있고 또 그 외에 안전장치들도 일부 없앤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굳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또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건 이런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확전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김정은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요소들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북한 젊은 세대들의 사상이 무장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식 말투를 따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간에 수십 개 분의 괴뢰 영화와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이 유포한 왕님에게 한국 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겨우 16살밖에 안 되는 비상구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추정됩니다. 시장과 같이 좀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분위기가 생기면 일정하게 좀 사람들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이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21세기에 이런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싶을 정도의 법들을 만들어 왔는데 대표적인 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어 보호법입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영화나 노래, 그림 등을 보거나 또 듣고 보관을 하거나 유입, 유포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영화나 그림을 본 것만으로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말하자면 10년 가까이 강제로 구금이 된 상태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만약 이런 것들을 북한에 직접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를 하면 심하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평양문화어 보호법은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려고 남한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의 법인데 가령 오빠, 남친, 화장실, 휴대폰, 게임과 같은 말을 쓰면 기관, 기업소, 단체에게 북한 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을 매기고 개인에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벌금을 매깁니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000원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심한 경우 노동교화형은 물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선 이렇게 법까지 제정을 해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계속 갖는 양상이 이어지니까 아예 한국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가 스며들 토대까지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온 탈북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통일이고 그게 또 남한과의 어떤 교류 협력이라는 그런 그 기대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남한과의 철저한 이런 단절을 우선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 안정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 발전에 집중시키자.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는 오랜 제재로 딱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으로 인한 민심 이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국은행이 추정한 한국과 북한의 경제 성장률인데 빨간색이 북한,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빨간색 북한 GDP를 보시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진 2016년, 2017년 이후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로는 무역도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최근 한 1, 2년 동안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서 김정은이 경제 발전이나 인민 생활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연설문의 분량과 내용 자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정연설 전체 분량은 글자 크기를 10으로 했을 때 A4 용지 약 17페이지 정도 되는데 전쟁 관련 언급은 5페이지 분량인데 반해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내용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표현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 경제가 한심한 상태이고 공장다운 지방 공장이 하나도 없는데 간부들은 뜨뜻미지근한 말이나 계속하고 있고 또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중요한 국책으로 추진하면 지방 인민들도 좋아하고 신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현재 그가 이렇게 신경을 쓸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살림집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런 이제 소비품들 생산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데 좀 방점을 찍어서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과거하고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민심의 동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예의주시한다고 하는 좀 느낌들은 들고 그러한 논의나 발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다른 요인들도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의 무관심 전략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설령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한다고 해도 보수든 진보든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개입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일련의 도발과 강도 높은 메시지는 결국 이러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미국을 향해서 우리 좀 협상장에서 만납시다. 단 한국은 빼고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건 물론 우발적 충돌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도 만일을 대비한 군사소통 채널을 재개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는 함의가 큽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